뉴욕주 내 직장인들은 당장 내년부터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대 8주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 뉴저지 기차의 안전 시스템 설치가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인세 감세로 요약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업종은 광업과 지주회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계 혈통을 가진 뉴욕시의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이 지문 외에 홍채와 목소리로까지 확대됩니다. 뉴욕시 교내 왕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마크 레빈 시의원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토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욕주 내 직장인들은 당장 내년부터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대 8주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가족의 건강 문제나 출산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 직원들에게 최대 12주까지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새로운 가족 유급병가 제도가 새해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첫 시행 연도인 2018년에는 최대 8주간의 가족 유급병가가 주어지며 이 기간 주급의 50%가 보장됩니다. 또 2019년에는 최대 10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55%, 2020년에는 최대 10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60%, 그리고 2021년에는 최대 12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67%가 지급됩니다. 적용 대상은 12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부모나 심각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배우자, 동거인 자녀, 입양 자녀, 부모, 조부모, 손주 등을 둔 자이며 군 복무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둔 자 등입니다. 새로운 가족 유급 병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뉴욕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 뉴저지 기차의 안전 시스템 설치가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8일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서 암트랙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노스, 뉴저지 트랜짓 등에도 자동 속도 제어 시스템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기차 속도를 모니터링하다가 과속 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연방의회는 2015년부터 모든 기차에 이 PTC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2008년 통과시켰지만 예산과 시간 부족 문제로 설치 기한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남은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차의 작업 현황은 아직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맨해튼으로 가는 이들 기차는 이용객이 많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 설치 문제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감세로 요약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업종은 광업과 지주회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 펜실베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 연구소가 분석한 미 세제 개편에 따른 업종별 세금 영향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업종은 광업과 지주회사라고 전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광업이 세금을 60% 줄여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존 세제를 따를 경우 이 기간 낼 총 세금이 634억 달러로 추정됐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254억 달러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주회사, 폐기물 관리, 환경보건업, 숙박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교통 창고업, 교육업, 도매업 등이 40%대의 세금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 업종과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저업은 오히려 트럼프 세제로 세금을 각각 19%,
혹은 10% 더 내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기업 세금과 관련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14%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도 낮아진 것입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31년 만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한국에서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받는 한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한국 건강검진 규모가 매년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을 방문해 검진과 진료를 받은 미국 국적자는 총 48,788명으로 전체의 13.4%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국적자의 대부분은 한인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는 한인 숫자는 2013년 32,750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평균 1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 국적자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국가는 중국으로 12만 7,6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료 분야별로는 내과 통합 분야가 가장 많아 전체의 20%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성형외과, 피부과, 검진센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유치국가와 진료 분야가 확대되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더 많은 환자 유치를 위해 주요 국가들의 의료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계 혈통을 가진 뉴욕 시의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시의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8명의 시의원 가운데 한국인 할머니를 둔 코리 존슨 의원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퀸즈와 브롱스 민주당 위원회 지도부가 전날 모임을 갖고 차기 시의장에 존슨 의원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전문지 크레인스 뉴욕도 존슨 의원이 시의장 선거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표를 이미 확보했다며 존슨 시의장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상세히 열거하는 기사를 같은 날 게재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 역시 이날 트윗을 통해 뉴욕시 의회의 차기 의장에게 축하를 보낸다. 존슨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으며 앞으로 전체 뉴욕 시민들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5세의 존슨 의원은 지난 2015년 시청에서 열린 한인의 날 선포식에서부터 한인사회와의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나의 할머니는 한국인이다. 따라서 나는 한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소속 대테러 의원 30여 명이 내년 1월 한국으로 갑니다. 평창 겨울올림픽과 관련된 일종의 올림픽 대응팀인 셈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익명을 원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FBI 요원들이 국내에 입국해 한시적으로 대테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으며 입국 시기는 1월 중순 이후이며 보안상 정확한 시기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일정을 감안하면 1월 말에 FBI 요원들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수사당국 관계자는 국내 행사에 이처럼 많은 미국 요원이 입국한 전례는 없다며 미국 정부가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가하는 자국 선수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FBI 요원 대규모 방한은 북한발 안보 위기와 미국과 이슬람권의 갈등 고조 국면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앞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생체 정보 수집이 지문 외에 홍채와 목소리로까지 확대됩니다. IT 잡지인 FCW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의 폴 헌터 생체정보 전략국장은 최근 브렉퍼스트 패널 미팅에 참석해 2019년 3월부터 이민서류 전산처리 시스템에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홍채와 목소리 정보도 수집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그동안 ELIS의 경우 시민권 신청서 온라인 자동 처리 불능과 불충분한 신원 및 보안 조회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헌터 국장은 현재도 매일 5만여 건의 영주권 진행 상황 문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 목소리 식별 기술이 도입되면 목소리만 듣고도 바로 신청자를 파악해 전화 한 건당 25초 만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및 시간 절약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년간 은밀하게 6천 명으로 추상되는 사이버 전사를 키웠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미국 보안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 태평양 안보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사이버 공격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남한 경제에 타격을 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단순히 화면에 북한 국기를 띄우는 것부터 통신과 교통망을 망가뜨리는 훨씬 더 치명적인 공격까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서구는 북한 해커들 따라잡기 게임을 하고 있다며 우리와 우방, 동맹국, 국제사회의 사이버 네트워크는 초보적인 공격에도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뉴욕시 퀸즈와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경계 지역에 1만 8천석 규모의 스포츠 스타디움이 건설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승마 경기장이 있는 벨몬트 파크에 뉴욕 아이스하키 팀 아일랜더스의 전용 스타디움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벨몬트 파크는 행정구역상 나소카운티에 있지만 퀸즈와 경계를 이루는 엘몬트 지역에 위치해 있어 뉴욕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스타디움이 들어설 부지는 승마 경기장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총 10억 달러를 투입해 이곳에 스타디움과 43만 5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각종 리테일 점포, 위락시설 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호텔과 오피스 건물, 야외 레크레이션 공간 등도 들어섭니다. 스타디움은 아일랜더스의 전용 경기장으로 사용되지만 경기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콘서트나 다른 스포츠 대회도 열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내 왕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마크 레빈 시의원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토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의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조례안은 뉴욕시 학교에서 벌어지는 왕따 관련 문제 대처를 위해 교육국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빈 의원은 조례안 외에도 지난 11일에는 마크 트레이거 시의원이 발의한 뉴욕시 각 학교에 왕따 현황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같이 왕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은 지난 9월 브롱스에 있는 어번 애셈블리 야생동물보호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때문입니다. 평소 동료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18세 학생이 15세 가해 학생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학교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지금까지 45명이 전학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교장은 해임됐고 시정부는 결국 이 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들어 브루클린 지역 프로스펙트 하이츠 일대 주민들은 하나같이 집 앞에 쥐덫을 놓고 살고 있습니다. 쥐들이 너무 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브루클린에 일고 있는 건설붐이 낳은 현상으로 오래된 집, 건물들을 해체하다 보니 보금자리를 잃은 쥐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를 데리고 산책하는 노인들은 여러 마리의 쥐들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바람에 놀라기도 하고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 한 주민은 강아지보다 더 큰 쥐들이 설쳐대는 바람에 강아지와의 외출을 삼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쥐구멍을 막기 위해 온통 집 주변 도로를 포장해버리는 주민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 당국이 건설 회사들에게 제재를 가해줘 피해 관련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면서 미스 이라크가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권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스 이라크인 사라 이단은 지난달 미스 이스라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살해 협박을 받아 가족과 함께 이라크를 떠났습니다. 이단은 미스 유니버스 미인 대회에서 미스 이스라엘인 아다 갈덴스만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미스 이라크와 미스 이스라엘로부터 평화와 사랑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미스 이스라엘은 TV 방송을 통해 이 사진으로 미스 이라크는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 협박범들 그녀가 사진을 내리지 않을 경우 미스 이라크 지위를 박탈하고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스 이라크는 사진이 정치적인 뜻을 담은 것이 아니며 양나라 간 평화를 위한 희망의 갈망을 담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와 이스라엘 간은 정식 외교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양국은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KBTV 권우영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일한 언론인 50여 명을 포함 모스크바 본거지를 둔 외국 특파원 등 저명한 언론인들 약 200여 명이 러시안 해커들에 의해 해킹당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킹 리스트 명단에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조 실록인과 데일리 비스트의 셰인 해리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 해킹의 주도 그룹은 펜시베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펜시베어가 러시아 정부를 대신해 행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릴 증거를 수집 중입니다. 스파이 기관들은 해커들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를 돕기 위해 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펜시베어는 해킹을 통해 알아낸 많은 정보들은 러시아 정부에 제출, 러시아 정부가 스파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미국 선거에서 개입한 일이 전혀 없으며 그 같은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이메일을 훔쳐보는 해킹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메일에 두 번째 암호 보호 계정을 추가하고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삭제하여 데이터 누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주에서 보복성 음란 동영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내년 신년 연설에서 발표할 11번째 어젠다로 보복성 음란 동영상 유포 행위 처벌 강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성 음란 동영상은 성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주로 10대 소녀나 젊은 층 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우선 상대방의 정신 및 육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겠다는 의도를 갖고 성적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최고 1년 징역형과 3년 자격정지형에 처할 수 있는 A클래스 경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같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건강과 비즈니스를 해치고 개인적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 최고 징역 4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미성년자 상대로 저질렀을 경우 7년형에서 최고 1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어린 소녀나 젊은 여성들의 경우 이 같은 범죄의 피해를 당하면 그 후유증이 평생토록 남을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그러한 피해자들을 끔찍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이 이어집니다. 네, 한인사회 주요 인사분들을 초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뉴욕 한인의 역대 회장단 의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기철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저번에 인터뷰에 이어서 네. 이번 인터뷰도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제일 처음 제가 궁금한 거는 또 뉴욕 한인 회장단에서 네. 하시는 일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우리 그 회장단이 아니고 네. 전직 회장들이 전직. 예, 전직 회장들의 모임이에요. 네, 네. 역대 회장단 협의회 모임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현 회장이 네.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이 답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뉴욕 한인회가 문제점이 많았을 때는 우리가 할 역할이 많지만 네. 지금같이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는 그냥 박수 쳐주고 네. 잘한다고 덕담해주고 하는 거가 우리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한인회를 2년씩 책임을 지고 한인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 경험이라든가 이건 이랬으면 하는 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회장에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이러는 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막 뭐라 하는 것은 잘못되면 간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회장이 또 소신대로 해야죠. 네. 그렇게 소신대로 할 수 있도록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방편하기도 해주고 또 우리가 그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의장님께서는 우리 한인 사회의 큰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그런데,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장님 혹시 그 향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 한인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뉴욕 한인회, 뭐 뉴욕 일원 동포사회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졌었어요. 얼마 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가 잘 해결이 되고 뭐 완전 해결된 거는 아니지만 전임자하고 관계가 그래도 지금 해결이 많이 됐고 해결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거가 잘 해결되는데 우리도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뭐 크게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현 회장이 이런 그 일을 하려는데 자문을 구한다든가 협조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주고 하는 거가 우리의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경험 이런 거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집단이 돼 갖고 우리 자체적으로 무슨 그 활동을 한다든가 이것은 현 회장에게 현 회장 단에게 누가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자문 역할 그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한인회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절대 먼저 잔소리를 하지 않고 네. 도움을 청하면은 도움만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생각으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아버님이라면 굉장히 좋으신 분으로 어른들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잔소리하지 않고 예. 너희들이 원할 때 도움 준다. 네. 굉장히 좋은 마인드신 것 같아요. 네. 네. 저 왕왕 보면 전임자들하고 현 회장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쵸. 그거는 왜? 우리가 경험이 먼저 했기 때문에 현 회장이 하는 게 마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때마다 우리가 지적을 하고 막 하다 보면 그거를 그 지적은 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비공개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거 해줘줬다 했으면 좋겠다 하고 조언을 해주면 좋은데 그걸 공개적으로 한다든가 그거는 지양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직 한인 회장님들을 같이 계시잖아요, 다 같이. 네. 그런데 현재 회장은 아니지만 저희 같은 일반 뉴욕 동포 시민들에게 또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뉴욕 한인회는 다른 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한인 한 분 한 분이 한인 동포 한 분 한 분이 지켜가야 될 단체입니다.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회장이나 회장단 이사 이런 분들이 그 꾸려가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이런 50여만 우리 한인 동포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실 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장님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 싶은데 그 관심이 과연 어떤 걸까요? 우선 네. 여기 TV니까 네. TV에 한인회에 관한 그런 그 화면이 나오면 시청하십시오. 꼭 보십시오. 기사가 나오면 네. 읽으십시오. 특히 저희 거기서부터 KBTV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질 때 참여 의식도 거기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네. 정말 한인회가 뭐 하는지 그렇게 그 언론에서 그렇게 막 보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한인회 이러면은 귀를 쫑긋 하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뜨고 들어주시고 봐주십시오. 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한인 사회를 KBTV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까지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의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기철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의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2월 25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